안녕하세요, 외식창업 플래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계속 여러 번 촬영했었다가 노출이 안 돼서 좀 삭제하긴 했었는데요, 자동화 주방에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제가 지금 2개 가맹 본사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서도 양쪽 그 두 대표님들과 만나서 보면 핵심은 사실은 자동화예요. 인력 구하기 힘든 거 다 인정하시고,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쓰고 싶어서 자동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선택 분야가 아니라 이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4.5일째 나오시죠. 4.5일째 나오죠. 그렇게 되면 우리 외식업에서 그 인건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뭐 배달하면 인건비 안 들어간다고요? 제가 어제도 배달 전문점 하시는 분이랑 대화를 하고 왔는데, 미팅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배달하면 수수료가 35%예요. 여러분 임대료 15% 나와도 저희가 보통 봤을 때, 고정비를 포지션을 봤을 때 위험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35%라고. 그리고 혼자 하면 매출도 높지도 않아요. 1000만원에서 여러분 35%면 350만원이 수수료로 나간다고요. 식재재율도 35%거든요 여러분. 보통 잘하면 35%예요. 근데 비싼 거 쓰면 사실 40% 나오고, 그러면 재료비 35%, 임대료도 빼고 단지 배달 수수료만 35%, 이것만 해도 70%죠 여러분. 그래서 임대료 어차피 1000만원에 100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10% 정도는 그래도 암만 저렴한 임대라도 나갈 거예요. 임대료라도. 그럼 100만원 그렇게 빼버리면 세금이나 인건비나 뭐 다른 제세 공간 그런 거 다 빼고요, 순수 고스란히 80%가 빠져버려요. 20%에서 여러분 매장의 관리비나 뭐 기타 내용을 내야 되거든요. 이게 남겠어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매장, 배달 매장 하실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좀 최소한 3, 40평 매장에서 홀 매출도 있고, 배달은 보조 수단으로, 한개 매출이 왔을 때는 배달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고정비나 그런 게 다 빠지기 때문에 배달 포지션에서 35%가 고정비가 내려갔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한창 슈퍼바이저나 그렇게 할 때는 그래서 맥시멈 한 20% 정도? 매출 100으로 봤을 때 배달은 20% 정도 안으로만 그렇게 되게 포지션을 짰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보조 그렇게 되고, 그거를 더 수익을 남기려고 하려면 어쨌든 매출이 높아져야 되니까, 매출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지 보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쓸 수 없잖아 이 구조에서. 때문에 자동화를 무조건 써야 돼요. 웍을 프라이팬을 3개를 돌리거든요 전문 셰프들이. 근데 그게 한계예요. 뭐 5개까지도 돌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품질이 확 떨어져요. 그럼 덜리는 그런 클레임, 아니면 타는 클레임 안 된다고요. 주 4.5일째, 나중에 뭐 말이 4.5지 사실은 4일째랑 같은 거잖아요. 오피스에서 4.5일째, 점심 영업 끝나고 뭐 점심 먹고 2시에 간다? 사람들 아마 대부분 다 그냥 오전 근무만 하고 다 가게 될 거예요 집에. 그럼 오피스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피스가 임대료는 비싼데 4일 하셔야 돼요. 4일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음식점에서? 그럼 음식값부터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가격도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들 매출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더 올리시겠다고요? 때문에 자동화는 무조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도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그리고 초밥집은 제가 이미 블로그에도 포스팅 많이 해드렸었지만, 초밥집은 오히려 한 번에 통합적으로 해주는 건 없는데 각 메뉴를 빼는 거, 거기다 물류 시스템까지 해서 혼자 아예 특별한 기술 없이, 칼 없이도 초밥집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선도 관리도 힘들고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게 초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그쪽도 자동화가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물며 우리 분식집이나 뭐 한식집들은 이미 자동화들 다 대부분 돼 있죠. 치킨이나 카페는 사실은 자동화는 다 돼 있으나 타산이 안 맞아서 하면 마이너스. 지금 저가를 계속 이제 이게 기술이 개발되면서 좋은 상품들이 나와서 나아지고는 있는데요. 아직 모르겠어요. 한 5년 지나면 더 모를까? 아직은 우리 외식업에 단가 도입을 해서 맞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업종에서 자동화 쓸 수 있는 제품들, 최적화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대부분은 다양한 요리를 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보통 셰프들도 내가 어떤 요리 전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서양식이나 이런 파스타나 레스토랑 그 계열에 있는 분들은 그쪽에 있는 장비들에 좀 특화되어 있고, 베이커리 쪽은 오븐이나 그런 반죽기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죠. 오히려 화구들이나 그런 거는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리사 분들이라고 할지어도
이 자동화 장비들에 대해서는 정보는 별로 없어요. 내가 모르니까 이분들은 안 좋다 그래요. 제가 요리사잖아요. 요리사분들이 일단 거리감이 있어서 안 좋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동화 기기를 쓰면 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자동화 쓰면 이거 맛이 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동화는 맛있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맛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보조 역할인 건 거예요. 맛은 사람이 어차피 내는 거예요. 레시피는 같고, 제가 다른 거 소개시켜 드린 거 있잖아요. 자동웍, 직화웍, 아니면 통조리 그런 거. 제가 프라이팬을 자꾸 이렇게 흔드는 이걸 대신해 주는 거지, 여기서 맛있게? 이거는 이미 센서를 통해서 아니면 타이머를 통해서 속도 조절을 통해서 이미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메뉴에 맞게 내가 맞추는 거지, 맛에 대한 거는 전혀 조금 의심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자동화 장비를 판매하면서 느꼈었던 건 뭐냐면, 이거 쓰면 맛있나요? 이거 맛이 날까요? 이거 쓰면 불맛이 나나요? 왜냐면 제가 타이틀을 직화 자동웍 이런 쪽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냥 불 붙인다고 그냥 불맛이 확 나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불맛이 나요? 아니잖아요. 요거는 웍 자동으로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건 거예요. 이걸 쓴다고 해서 불맛이 더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동화 장비는 맛있어지거나 맛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내 보조인 거예요. 자동화 장비 한두 대를 놓으시고서 이거 효율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세 대까지도 사실 효용이 없어요. 효율이 안 난다고. 장비값을 빼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이 하는 게 빨라.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요리사가 한 번에 웍 돌릴 수 있는 게 3개 정도라고 했죠. 네, 3개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단지 요거는 손목 좀 덜 아프고 노동력을 낮추는 그 정도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부분만 있고, 인건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장비값이 세이브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보통 대당 장비들이 300에서 500대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500만 원을 빼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집에서 한 1인분 팔았을 때 얼마 난다고 봐야죠. 15% 마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하면 사실 빼기가 힘들어요. 일단 기본 3대 놓는다고 했을 때만 해도 장비 기본 1000에서 1500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분식집에서 혼자 하는 분식집에서 이걸 3대를 설치해서 떡볶이 몇 개 팔아야 1500만 원 남아요, 여러분? 안 나오죠. 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매장 그 정도는 분명히 10평에서 12평 내외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자동화 장비 5대 판매를 한 매장이 있어요. 거긴 매장이 40평이거든요. 단체 60명도 혼자 치셨어요, 주방을. 그것도 20분 안에 다 빼셨대요. 5대. 제가 장비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요즘에 사실 장비 안 팔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장비를 구매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능성에 대해서, 이 효율성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요리사들 중에서는 자동화 장비를 저처럼 이렇게 많이 다뤄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처럼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본부장이나 이런 역할로 해서 손익이나 점주 역할을 해본 적도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자영업도 꽤 오래 했었으니까 자영업 대표님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각 파트에 대한 입장을 저는 다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동화 장비는 어설프게 한 대에서 3대 정도는 그냥 내가 손목이 너무 아파, 아실 거예요. 아마 6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손목 웍질, 특히 저희가 제일 많이 상담했던 분들이 아구찜, 해물찜 하시는 분들 웍질, 그리고 제육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한 번에 좀 큰 웍에다가 해야 되는 분들 손목 아프잖아요, 사실. 그래서 가보면, 저 상담하러 가보면 슈퍼바이저 할 때도 다 손목에 파스 붙이고 계세요. 그리고 한동안 또 안 보이세요. 그래서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병원 가셨어요. 손목 인대 늘어나셔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목.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저도 요리 출신이니까는 그렇게 증상 오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쨌든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는 쓰셔야 돼요. 자동화 장비는 쓰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한 대부터 3대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5대 정도를 되면 그 대신 한 사람 몫을 분명히 합니다. 제가 왜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보통 우리가 주방에서 한 사람이 몫질을 계속 하죠. 그리고 한 사람은 나갈 밑반찬들 준비하고,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포장이면 포장, 이런 준비들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2명이 예를 들어서 5개 메뉴가 들어왔다고, 주문이 5개짜리가 들어왔다고 하면 열심히 요거만 하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자동화 장비 5대가 있으면 이미 우리가 포장, 소폭식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그거를 장비 5대에다 하나 넣고 버튼 눌러서 작동. 그쵸? 그러면 보통 조리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보면 3분에서 5분 정도면 사실은 다 끝나요. 그러면 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5개의 메뉴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5분이라는 시간이 주방에서 남아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동안에 반찬 담으면 되고, 포장 나갈 거 준비하면 되고, 서빙도 나가도 되겠죠, 여러분. 5분이 남으니까. 그쵸? 그래서 다 정도 됐을 때 나와서 담아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분이 그냥 눈에 봐도 그냥 딱 없어져요. 이렇게 많이 하셔서 지금은 처음에 초반에 몇 대 구매하셨다가 제 블로그에도 사진도 다 올려놨었던 거예요. 뭐 팩트예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9대까지 구매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래서 왜 9대까지 구매하시냐라고 여쭤봤었더니 거기는 이제 매장 매출도 안정화돼 있고 이렇게 되고 남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에 제품을 만드세요. 브랜드 만들어서 우리 상호에 딱 만들어서 전문 그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은 납품까지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만드신 제품들은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을 신고하시면 그냥 온라인에 이렇게 판매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건 불법 아니에요. 납품만 아니면 되거든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상품으로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래서 온라인에다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판매하세요. 또 자동화 장비를 잘 쓰시는 분들, 그분은 1층에 매장이 있고 지하에 시설을 아예 만드셔서 CK 공장을 본인이 만드셨어요. 그 업계에서 판매량 1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업종에서는. 이렇게 자동화를 두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동네에서 이런 장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온라인에 판매하는, 온라인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뭐 상품 보러 다니실 필요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광고비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광고비는 사실 우리 음식점에서 기본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광고비를 지출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남는 시간을 투자했을 때 온라인으로 판매된다. 시장 엄청 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일반 매장이 잘 돼서 그걸 상품으로 판매하신 분이랑 상담을 했는데 이제는 매장 매출을 이게 넘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그분은 프랜차이즈 만들려고 저랑 이렇게 저렇게 상담하시다가 이거는 그냥 냅두고 안정적으로 이쪽에 주력하시기로 하셨어요. 이 정도예요, 여러분. 자동화 장비 쓰시는 게 대세적으로 맞아요. 과거에는 많이 비쌌지만 요즘은 뭐 렌탈로 해서도 많이 비용이 좀 낮춰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자동화에 대해서 거리감 많이 느끼시는데 여러분 이미 많이 쓰고 계세요. 키오스크, 서빙봇 다 자동화예요. 어떤 게 물건이 그렇게 자동화가 돼 있냐 뭐 그런 차이인 건 거지 시스템도 자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류, 쿠팡 오늘 전화하면 바로 내일 아침에 오죠. 이것도 자동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넓게 봤을 때는.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다 쓰고 계세요. 근데 이게 다만 단점이 좀 아직 이렇게 많이 대중화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대가 높은 거, 그건 저도 인정해요. 저도 그래서 가격을 많이 업체랑 낮추려고 했는데 기초 그 생산할 때 투자를 했었던 부분들 때문에 이쪽도 그렇게 막 가격을 낮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지식 같은 부분을 얻고 싶으시면 뭐 챗GPT에 물어보셔도 되시고 제 블로그에서 실제 상황에 맞춰서 한 그런 내용들을 보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로 보시는 거는 그냥 전반적인 흐름, 방향 그런 걸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를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동화 장비만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슈츠를 해서 자동화 장비를 쓰면 어울리는 그런 업종들도 이렇게 다 올려놓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많이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큰 흐름 있잖아요. 하나의 흐름처럼 해서 영상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